네.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홍현필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인데요. 상속재산 파산에서 압류금지 재산 적용 여부. 좀 어려운 주제 같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그때 하는 게 상속재산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파산이랑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고인이 남긴 재산인데 여기에도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특히 남은 가족들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음, 네,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서 쉽게 한번 풀어가 보죠. 자, 일단 개인 파산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는 채무자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하니까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고, 이것까진 좀 해서 면제해주는 면제 재산도 있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한 5,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죠. 그리고 6개월 생계비. 이게 원자료에는 17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1,110만 원 정도.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은 기준 시점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해약 환급금 일부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보호 규정들이 상속재산 파산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왜냐면 상속재산 파산은 돌아가신 분 재산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계보장이랑은 목적이 좀 다른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 딱 갈려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개인 파산이랑 똑같이 다 적용해야지 하는 의견. 오, 둘째는 면제 재산은 좀 그렇고 법률에 딱 정해진 압류 금지 재산은 적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 압류 금지만이라도? 네. 그리고 셋째는 아니다. 이건 사망한 사람 재산 정리하는 거니까 둘 다 적용 안 된다. 이런 의견이죠. 와, 정말 근본적인 문제네요. 사망자 재산 정리에 생존자 보호 규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근데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네. 만약에 고인 명의 집 보증금이 전부인데 그걸 다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같이 살던 배우자나 뭐 자녀들은요.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큰일이죠.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제를 처리할 게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무에서는요? 네. 특히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면제재산 규정 있잖아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거. 그건 상속재산 파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봐요. 아, 원칙은 그렇군요. 그런데 법률로 정해진 압류금지 재산 중에서도 특히 고인이랑 같이 살던 가족들 생계랑 직결된 거.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차 보증금이죠. 아, 보증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 명의 보증금이라도 남은 가족, 뭐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같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당 보증금은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 그걸 파산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예외네요. 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같은 것도 있나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이게 원자료에 2014년 판결이 언급됐는데, 사실 더 주목할 만한 건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에요. 비교적 최근이죠. 아, 2023년 판결이요? 네. 거기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개인 파산의 일반적인 압류 금지 규정이 상속재산 파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요? 하지만 특정 법률에서 이건 정말 보호해야 한다 하고 강력하게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채권 같은 거요. 아, 퇴직연금이요? 네. 이 퇴직연금 채권은 그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이잖아요. 그 보호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본 거죠. 그렇죠. 퇴직금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채권자 배당 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와, 그럼 이건 유족 생계랑 상관없이 퇴직연금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보호받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파산 보호 규정이 적용 안 되지만 네, 원칙은 그렇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첫째, 같이 살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네, 맞습니다. 둘째, 법 자체가 강력하게 보호하는 퇴직연금 채권. 네. 결국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랑 법의 취지를 다 고려해서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채권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남은 가족들의 최소한의 삶도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참 어려운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 법이라는 게 그냥 딱한 규칙이 아니라 정말 현실의 문제를 풀려는 고민의 결과구나 싶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다룬 주거보증금이나 퇴직연금 말고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상속재산 파산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재산이 또 있을까요? 법의 원칙과 또 인간적인 배려 사이,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